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규제 완화가 초점이다 보니 충북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는 배달 라이더 등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인들과 짠 뒤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사기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전달받았습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단양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의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단양을 소개하는 앱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의무 이행 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올해안 개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렸지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지역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법안 발의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한 8개 중부내륙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정작 지난해 핵심 조항들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 조항을 세분화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수변구역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비용 부담 의무 강화, 환경 영향 평가 등 정부 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의 일부 개발 제한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 발의를 구상했던 충북도의 계획과 달리 재정 1년이 가깝도록 중부내륙 특별법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으며 사실상 올해안 법안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른 충북 지역 야당 의원들의 동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소속의 이광희 의원은 개정안이 규제 완화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안 통과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정치권이 우선 발의 뒤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정당이 함께 제정을 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양 당이 좀 서로 긴밀히 좀 협력하고 논의해서 함께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종합발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충북도로서는 개정안 통과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 개정안 국회 통과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직접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단일 대우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까지 생겼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전체 5억여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는 배달 라이더 등 보험 사기범 18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청주의 20대 조직폭력배는 지인들과 짠 뒤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보험 사기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갓길에 정차했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부딪히더니 휘청거립니다. 배달운전 기사는 곧장 허리를 붙잡고 차를 옆에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다른 오토바이는 차량 뒷공무니에 바짝 붙어있다 후진할 때 일부러 들이받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 사고 보험 사기극 장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주의 조직폭력배 4명은 지인 7명과 짠 뒤 오토바이와 차량에 타고 CCTV가 없는 후미진 곳에 가서 세 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천만 원을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나 공사 구간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 사기범 18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처음에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의 교통사고 유발해서 보험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 지급 내역, 사고 내역 등을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받아서 이제 자료 검토한 다음에 경찰은 이들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기고 이외 40여 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는 12,000여 명의 학생이 도내 33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오늘 수험표를 배부받고 유의사항도 전달받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고3 교실. 담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뤄지길 바라며 각오를 다집니다. 평소에 잘해왔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고사장 위치를 살펴보고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시험장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야 수능을 본다는 게 실감이랍니다. 주변에서 응원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막상 오니까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충북에서는 12,600여 명의 학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 등 N수생이 늘어나면서 킬러 문항 없이 최상위권을 가를 난이도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고 반입한 경우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선택 과목 순서에 유념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과목 시간에 지정되어 있는 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혼돈을 겪어서 순서를 거꾸로 풀게 되면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수능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입시일 전까지 수험생 긴급 수송을 위해 도내 시험장 주변에 순찰차 90여 대가 배치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고향도 아닌 단양에서 지역 청년들과 손을 잡고 단양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단양 청년문화협동조합의 이승준 대표인데요. 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단양 청년문화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과점입니다. 단양 마늘을 활용한 소금빵과 단양 명소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쿠키까지 특색 있는 베이커리가 가득합니다. 단양의 1인 소상공인들이 협업해 만든 흑마늘 닭강정 버거도 신규 개발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고 단양에 특히 또 뭐 이 팔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먹는 맛도 있고. 청년이 귀한 단양군에서 청년을 주축으로 로컬 아이템을 승부수로 던진 건 이승준 대표. 7년 전 아버지의 헌책방위를 돕기 위해 단양에 내려왔다가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 터를 잡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 가까운 카페부터 유명하다고 하는 장소들을 쭉 돌면서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여행지로서 도시구나, 되게 볼 곳이 많구나. 또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컨텐츠로 또 보이니까 그걸 좀 알리면 좋겠다. 단양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유무형의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예비 청년 창업가들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또 뭐 매출이나 가게 홍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같이 고민하고. 최근엔 202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퍼런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수상한 단양 청년문화협동조합. 지역 로컬 가게와 숨은 명소를 알릴 수 있는 단양 로컬 스탬프 투어 앱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력 하나만 도움을 주면 그분들한테 또 큰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시장 경제를 이 단양 안에서 좀 청년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으로 단양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시에서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귀여인들이 모여 사는 귀여타운이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터세가 높다는 인식과 달리 어촌 원주민들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 귀여인들의 적응을 돕는 등 이웃사촌으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시 지곡면에 한 갯벌,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바지락을 캐고 있습니다. 체험 관광객처럼 보이지만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에서 살다 어촌 마을에 자리 잡은 귀여인들입니다. 2달 전부터 이곳에 살면서 바지락 보관과 생산, 감태 가공 등 어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공동작업도 하고 또 해줄도 나가고 지금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 시집 보내고 하니까 이제 우리 둘이 가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서 생활해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산에 문을 연 귀여타운은 주택 11채와 원룸 3채 등 14채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집마다 냉장고와 TV, 인덕션까지 갖춰져 있는데 보증금 없이 월 30에서 45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촌 인구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을 어르신들도 40, 50대 젊은 기여인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량이 하루에 나가면 한 500kg 정도 늘어나서 아주 저는 기쁘고요. 이분들이 1년 잘 살아보고 우리 마을에 진짜 정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는 마을에서 창업을 하거나 주택을 마련할 경우 1.5% 저금리로 3호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으로 기여인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어업을 함께 생활하고 싶어도 주거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기여타운이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서산시 팔북면 호리에 4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5채 등 기여타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청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 등 5개 안건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방송협회 그리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BS MNC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제유류와 고열량 저영양식품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4개 단체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규칙에 의해 조제유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 식생활법에 근거해 고열량 저영양식품 방송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저출산 대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제유류 광고에 대해 OECD 국가의 86.8%가 자율규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정부도 조제유류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광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환 지사 등 70여 명이 동참해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가 청주시 무료 급식소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돈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육거리 시장 분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대와 청주공고, 청주하이테크와 SMC 엔지니어링은 오늘 충청대 본관에서 취업과 연계 교육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특성화고와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서 취업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말 소방안전규부세의 소방 분야 75% 의무 배분 규정이 사라지는 가운데 소방공무원노조가 특례 규정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규부세 비율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무 배분 비율을 지방규부세법에 명시하도록 법제화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시와 IBK 기업은행은 오늘 이범석 시장과 김영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사천 산업용재 유통단지에서 IBK 희망 디자인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희망 디자인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외관과 상가 환경을 개선해 상권 활성화를 돕는 기업은행의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이번 사업에 따라 사천 산업용재 유통단지는 8개 동의 점포 외관과 간판 157개 등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충주시가 대한민국 도시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지자체 부분 사회문제 해결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달천동에 카페와 로컬푸드 판매점,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생활 SOC 복합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 등 시설 일부의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천시가 국내 최대 규모인 내년도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정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도내에서는 첫 개최로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과 일반 관람객 등 5천여 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이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됩니다. 이현희 의원은 5억 원의 활주로 사전 검토 정책 연구 용역비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사전 검토 정책 연구가 진행된다면 민간 활주로 신설이 2-3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토위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충북도 예산 76억 3천만 원도 증액돼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천시의 생활인구가 6개월 사이 18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천시의 생활인구는 6월 기준 58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월 40만 6천여 명에 비해 18만 1,000명, 44%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체류 인구는 45만 5천여 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았고 체류 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도 16만 4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청주에 생산 공장을 둔 건축자재 업체인 LX 하우시스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공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8,900억 원과 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와 65.1% 감소했습니다. 청주시가 당초 내년 1월로 예고했던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년 10월로 유예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청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건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걱정보다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자신을 믿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